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저희 유튜브 5,000명 구독자 넘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하신 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시는 시청하신 분들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전 교육에 이어서 제가 장교한 기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회의입니다. 직원의 이제 세 번째 영상인데 첫 번째에서는 제가 매뉴얼을 설명을 드리고 평가 준비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가 직원회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직원회의 규정과 직원회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는지, 또 직원회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직원회의 응용편은, 직원회의 응용편 세 번째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그 다음에 꿀팁이죠. 그 다음에 직원회의 운영하시면서 이런 건 좀 알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직원회의에 관계된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꿀팁을 좀 볼게요. 직원회의는 총 3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는 제가 상으로 놨어요. 상으로. 난이도는 상 또는 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으로 난 이유는 매달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고요. 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회의에 대한 전달 방법,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난이도를 상으로 놨고요. 평가는 기관 서류 항목입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평가 매뉴얼 자체는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매뉴얼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올해죠. 평가 매뉴얼 발표 전까지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직원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직원회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모이지만 말라는 것 뿐이에요. 직원회의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직원회의록에는 반드시 회의 일자와 회의 내용, 참석자 등이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예전처럼 직원회의에 사인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참석자 이름은 넣어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참석자 비율을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제공된 서식에 되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료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19라 하더라도 직원회의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직원회의 결과에 있어서도 뭐냐면 연일회 이상 반영을 하실 때 회의 내용 중 물건을 구매하셨거나 비용을 지출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단순하게 우리가 직원을 했는데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 자, 결과 반영 어떻게 내실 건데요? 그죠?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직원을 통했던 앞치마가 낡았기 때문에 앞치마를 뭐 바꿔달라.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겠다. 앞치마 바꿔주겠다. 그래서 앞치마를 내가 몇 월 며칠 날 산 영수증이 딱 있어요. 그럼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평가관은 바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원회의 결과 반영하실 때는 그 내용을 반대로 추적하시라 이거예요. 내가 물건을 산 게 뭐가 있는지를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따라서 뭐 에어컨 구매했다든가 컴퓨터, 마스크, 앞치마, 이런 구매 영수증을 첨부하는 회의 내용이 가장 좋은 겁니다. 아셨죠? 핵심이에요. 핵심. 직원회의 결과에서 직원회의 내용 세 번째, 직원회의 중 무엇을 개선하겠다 등 결과를 증명하기 힘든 내용에 대해서는 되도록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평가관들은 증명은 서류가 중요한 겁니다. 즉 증명할 수 있는 것, 영수증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 또 다른 꿀팁 볼게요. 가장 많이 하는 이제 평가에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평가관들이 평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사무실에 질문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 직원회의를 직원복지 등 1년간 반영한 회의 결과는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죠? 직원회의를 했다면 우리가 평가에서 연일의 결과 반영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하면 바로 찾아가야 돼요. 직원회의 반영한 거는 여기 보시면 결과 반영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글과는 같이 첨부된 연도별 맨 마지막 부분에 회의 결과 안에 있습니다. 즉, 내가 평가관한테 보여드릴 때 직원회의록을 보여주잖아요. 거기 안에 직원회의 규정이 어느 정도에 있고, 그죠? 몇 페이지에 있고, 또 회의록은 어디에 있고, 그죠? 결과 반영은 어디 부분에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확 한 번에 딱 펴줘야 됩니다. 평가관한테. 그래서 그게 안 되신다면 포스트잇 같은 걸로 견출지로 구분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이거 외에 다양한 꿀팁은 영상에서 제가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평가 바이블 안에 있는 꿀팁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질문 좀 보겠습니다. 질문.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타 지역 근무 요양보사가 많은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며 모니터링 방문 시 회의 내용 전달하고 설명을 받았는데
전달도 총 누적 참석률 50% 안에 해당이 될까요? 자, 공단에서 답변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직원회의 기준은 회의를 나눠서 실시한 경우 누적 참석률이 50%에서 인지 확인하며 집합 직원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참석하지 못한 직원에게 1대1로 회의를 전달할 경우 필성이 모두 확인된다면 누적 참석률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랑 맞물린 거예요. 직원이 멀리 떨어져서 못하니까 내가 그 회의 내용을 내가 전달했다. 그죠? 코로나 못 모이니까 내가 이 직원회의를 전달했다. 그죠? 전달한 거에 대한 전달에 대한 수령 확인 서명을 받아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이거를 같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모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응용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1탄에서 내가 직원의 참석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끼리 직원의 센터장님하고 요양부서 대표 둘이 사회복지사 셋이 모여가 직원을 했고 이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사회복지사님이 매달 방문할 때 요양부사님들한테 전달을 했다. 그 전달을 하고 나서 우린 사인을 받았다. 그걸로 가름하시라 이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필수사항이 이전과 달렸는데, 19년 평가가 진행하나요? 이 부분은 예전 평가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따라서 19년도, 이거는 지금이랑 맞물리면 되겠죠. 예를 들어, 17년도 회의 자료가 아니라 19년도, 그죠? 회의 자료를 2022년도부터 적용하느냐. 당연히 적용되되 2022년도에 새로운 매뉴얼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 이외에는 새로운 매뉴얼을 적용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소규모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역 확산 감염으로 인해 거부를 합니다. 회의가 소지가 어려운데 회의를 계속해야 되나요? 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는 코로나라더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소집은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차라리 카톡이 됐든, 그죠? 동영상, 영상이 됐든, 또는 제가, 안내해드렸던 직원회의를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하시고, 그 회의록을 복사해서 요양보호사님들께 전달하고 의견 있냐 없냐? 참석 서명. 그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코로나19로 인해 다수가 모이는 자리는 되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이 나와 서면회의를 대처하거나 일부만 참석하여 직원을 실시하고 하는데 반드시 참석 대상의 50%에 참석하는지 확인하나요? 그죠? 확인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질문들이. 근데 우리 카페에 질문하신 내용들을 보면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누님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은 직원회의는 해야 된다. 소규모라도 진행하고 카톡으로도 진행해서 그 내용을 요양보호사님께 전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순하게 전달했다라는 거를 참석자 명단으로 넣어주시고 참석자 명단 옆에다가는 복사본 서류 전달 이렇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 조금 더 하실 거면은 복사님이 방문을 하실 때 또는 가산복지사님 없을 때 시설장님, 센터님 방문하실 때 사인을 거기다가 좀 받아오신다면 증거자료로 훨씬 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까지 해가지고 우리 재가기간 방문위원 방문목의 방문그룹 안에 있는 직원회의에 대한 응용편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응용편은 말 그대로 단순 매뉴얼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직원회의 하나만 설명 영상이 거의 50분에 육박을 해요. 그만큼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가끔 저희 사무실에 가끔도 아니죠. 요새는 전화가 좀 많이 오네요. 평가 컨설팅 의뢰들을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저희 여직원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되도록 평가 컨설팅 의뢰보다는 평가 바이블을 구매하셔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혼자 준비하는 쪽으로 유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영상 하나에 제가 충분하게 시간 할애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끔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또 내가 준비를 해봐야 평가 때 대답도 잘합니다. 또 내가 정리를 해놔야 평가 서류 안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파악을 해요. 그게 평가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만약에 평가가 처음이거나 내가 평가를 도저히 혼자 못할 것 같은데 겁이 나신다면 차라리 지금 평가 바이블 같은 경우는 제가 1년치 작성 샘플을 수정 가능한 USB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 2탄에서 직원의 그 샘플 내용 보셨죠? 그게 12달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12달치를 가지고 내가 수정을 하면서 기간에 맞게끔 구성을 하시고 모르는 건 영상 또 보시면서 내가 또 알게 되고 또 더 궁금하신 거는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신다면 최소 비용으로 평가 준비를 충분하게 C등급 이상은 나오게끔 제가 영상 보면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유튜브 영상과 또 평가 바이블과
카페 질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 원하는 결과가 충분히 나오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때 컨설팅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과장이었습니다.